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공감시켜주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온갖 방편을 다 써서 아들과 딸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그게 사실은 진정한 맹모삼천지교인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옆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좋아하는 호학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똑같아요. 뭘 할 거냐면 바른 법을 익힐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운이다. 좋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우리 절 송덕사에서 토요법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일요 특강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인터뷰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수행 프로그램도 있고 템플 스테이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절은 신도들이 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송덕사 가까이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송덕사 가까이 살고 싶다. 그러면은 가까이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가까이 못 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랑 같이 넘어와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신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송덕사 가까이 있는 건 행운이다. 행운을 누리는 사람이 이 산청에 38,000이 있어요. 근데 산청 신도가 거의 없어. 진주에는 40만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해보고 싶으냐면 맞는 얘기라고 하죠. 왜냐면은 부처님께서 바른 법을 배울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운이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행자에게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최고의 이 부동산 입지는 어디예요? 아니에요. 본찰과 가까운 것. 이게 최고의 부동산 입지입니다. 수행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분들에게는 본찰과 가까운 곳에 자신의 부동산이 있는 게 최고의 입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는 그렇다고 쳐도 아들이나 딸도 송덕사랑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그것이 과연 좋은 환경이 되는가? 이걸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좋은 환경이라는 게 절대적인가? 교육 환경이 좋으면 좋겠어가지고 아들을 교육 환경 좋은 데다가 데리고 갔어. 근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요. 되게 싫어해. 아들은 원래 뭘 하고 싶었냐면은 악기를 하고 싶었어요. 재능도 있어.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학교에 무리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좋은 환경이 자발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좋은 환경에 놓인 그 사람들에게 과연 좋은 환경일까?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당연히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싫지 않고 억지로 한 거 아니고 만약에 별 생각 없이 좋은 환경에 놓였어요. 자발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좋은 환경인가요? 좋은 환경이기는 하죠. 하지만 제가 세 가지 스텝이 있다 그랬죠. 환경을 바꾸는 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면을 바꾸는 게 2번. 두 개 합쳐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좋은 환경을 좋은 환경이라고 알아보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2번. 그리고 그 알아본 것을 행위를 통해서 잡는 것, 이게 3번인데 과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본인이 좋은 환경을 구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과연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겠는가? 또 그걸 잡을 수 있겠는가?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되는 길이 성불의 길이죠. 성불의 길은 일체 중생을 구하는 길이죠. 근데 부처님은 성불하셨죠. 그럼 일체 중생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근데 왜 있어요, 중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정량적인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 닿는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인연 닿는 중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환경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자들 중에서 역대 최고의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은 사와띠시에 살았던, 제따와나 옆에 살았던, 2600년 전에 살았던 그분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사와띠에 살면서 부처님 단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많거든요. 제따와나에 살면서 부처님한테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은 왜 좋은 환경을 그렇게 방치했는가? 좋은 환경으로 살리지 못했는가? 누군가는 제따와나 시끄럽다고, 축복 아니고 저희 층간소음, 아주 나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좋은 환경이 전부인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베일런트 박사라고 하는 이분이 이끄는 연구팀에서 7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를,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연구예요. 이미 75년 지났고,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무슨 연구냐면요, 정말 다양한 환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커가고 어떤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를 추적조사하는 대형 프로젝트예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겠죠.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겠죠. 뭘 보고 싶었냐면 진짜로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내는가? 이걸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연구 결과는 어땠냐면요, 분명히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성공하는 정도와 주관적 행복 지수의 정도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분명히 나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 속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5년짜리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좋은 환경이 이만큼 유리한 것, 성공과 행복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본질적인 게 뭐냐면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누구와 어떤 질을 가진 인간관계를 맺느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전체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와 관계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자신의 삶에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게 뭐냐면요,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 외부적인 조건, 그런데 과연 그 외부적인 조건을 내 스스로 납득하고 수용했는가? 그것을 좋은 조건이라고 인정했는가? 내가 그 조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길상이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것인가, 이게 해석의 문제거든요.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느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이게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재능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네? 네? 그럼 바꿀게요. 지능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예전엔 선천적이라고 했어요. 요즘의 뇌과학자들은 많은 비율이 후천적으로 봅니다. 재능의 대명사가 모차르트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모차르트 선생님이 재능이 뛰어나서 어릴 때부터 악기를 잘 다루고 작곡을 잘했는가?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근데 모차르트 선생님의 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자료 조사를 쭉 해보니까 모차르트 선생님은 2살인가 3살인가부터 이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아버지가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그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어린애를. 그래서 모차르트 선생님은 8살 이전에 이미 1만 시간이 넘는 전문가 교육을 받았대요. 1만 시간의 법칙의 단골 주제가 바로 모차르트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모차르트 선생님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이 뛰어났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미 원래 악기를 배우고 전문가로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10대 때부터 1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 20세 이전까지 노력을 하는 걸 아주 어릴 때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교계의 아주 그 핵심 인물이 돼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애인 여러 명 사귀고 문제 사고 치고 이러다가 이제 밤에 가가지고 영감 딱 떠오르면은 작곡하고. 왜냐면은 이미 충분한 노력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불교계에도 중요한 주제예요. 인간의 업이 형성되고 업력이 삶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구생기의 업이 중요한가 분별기의 업이 중요한가, 이것은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생기의 업이라고 하는 건 구생의 업, 생할 때 이미 갖추고 있는 것, 전생의 업이라는 뜻이죠. 분별기의 업이라고 하는 건 그 전생의 업이 태어날 때부터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자아의식과 자신의 고유 리듬, 이 고유 뇌파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형성이 돼요. 고유 뇌파 같은 경우에는 한 5세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해서 10세 좀 넘어야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굳어진다 그러던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분별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업은 씨앗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이 다양한 업, 종자, 창고 중에 뭐가 발현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분별기의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천적인 업.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입장에서 볼 때 구생기의 업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전까지는 전생이니까. 앞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조건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가? 어떤 경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가? 이것은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철학적인 논쟁의 중심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를 아무리 실천을 해도 아들이 억지로 따라갔으면 그 학교는 지옥이죠. 진짜로 맹모 삼천지교를 아들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면 조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그 조건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이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기와 마인드셋에 대한 선물을 주는 것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공감시켜 주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온갖 방편을 다 써서 아들과 딸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그게 사실은 진정한 맹모 삼천지교인 거예요.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옆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좋아하는 호학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 행운이라고 하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한 번 또 반복해 볼게요. 행운이라고 하는 건 조건을 형성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행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해야 돼요. 외부적인, 내부적인. 두 번째, 조건을 형성해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발견해야 돼요. 이게 축복이라 그랬어요. 발견했으면 걷어야죠. 잡아야 돼요. 이게 행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심고 관심을 가져서 키워서 거두는 것인데 이것을 불교계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덕과 복덕입니다. 둘을 합치면 덕이에요. 행운은 덕의 씨앗, 축복은 덕의 발견, 그 다음에 행복은 덕의 실현입니다. 근데 공덕과 복덕을 왜 나누느냐? 공덕과 복덕을 잘 안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덕이라고 하는 건 내면이 행운의 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덕은 관계가 외부적인 조건, 이게 뭐냐면 관계가 행운의 조건에 가까워지는 것을 복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행운을 잡을 수 있고 행복을 실현하는 삶의 1단계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단계에 불과하다는 게 1단계가 가치 없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1단계도 못하고 1단계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1단계를 갖췄으면 그 다음에 2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공덕을 갖추는 것. 공덕을 갖추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톨스토이 선생님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 사람을 아는 일이다.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착할 선자요. 현자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람을 아는 일이다. 이게 뭐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좋은 관계에 대한 내면적인 반응과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나쁜 사람을 멀리 하는 것, 존경할 만한 일을 존경하는 것, 이 전부가 다 결국은 행운의 38가지 체크리스트의 1번, 2번, 3번, 4번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행운이라는 건 사람이 전부다 이 얘기예요. 축복이라는 것도 사람이 전부다. 행복이라는 것도 사람이 전부다. 그래서 불운한 사람과는 멀리하고 그 다음에 행운을 만드는 사람과는 함께하는 것. 이것이 행운의 실천을 위한 전부예요. 사람을 아는 일이다. 이것은 복덕을 가꾸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세상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 세상 잘 되면 배 아프고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잘 되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그럼 방해할 수 있으면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적극성은 원한의 깊이에 따라 틀리겠죠? 적극적으로 태클을 걸 수도 있고, 은연중에 한마디 하는 것도 다 방해잖아요. 그 사람 아주 잘하던데, 난 모르겠는데? 이러면 방해잖아요. 방해잖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방해하는 거잖아요. 뭐 그 사람 괜찮지. 그런데 아니야. 사람이 전부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사람이 하고요. 이 관계를 맺는 것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 그 속에서 사람이 없는 일이 없어요. AI랑 일을 하는데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것, 복덕.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공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부처님께서 이런 예시를 들었죠. 아난존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부처님 제가 보니까요, 좋은 도방과 함께하는 것은 제가 열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한 50% 정도는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절반은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틀린 얘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안 중요한가 보다 그랬는데 100%다 그러셨어요. 좋은 도반이 수행의 전부다. 전부다. 그러면 좋은 도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요. 이거는 공덕이에요, 복덕이에요? 복덕이죠. 근데 좋은 도반이 아무리 있어봐야 뭐예요? 안 좋아 보여. 좋은 도반인 건 알겠는데 존중을 안 해요. 좋은 도반인 건 알겠는데 별로 친근해하지를 않아요. 좋은 도반인 건 알겠으나 마음에 거슬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좋은 도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1단계고, 1단계를 잃고 싶지 않으면 2단계, 내면의 공덕을, 좋은 습관을, 이 조건을 갖추는 것이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2단계라고 하는 건 1단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고, 똑같은 말이구나. 세 번째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면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발전하려면 그것을 거둬야 돼요. 실천을 통해서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이 과정 전반을 모두 책임지고 나를 돕는 것, 나의 그 길을 가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좋은 도반인 거예요.
좋은 도반은 첫 번째, 외부적인 조건을 갖춰준다. 좋은 도반은 두 번째, 마음의 선습을 들여준다. 좋은 도반은 세 번째,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지 않아도 종종 축복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을 제공해줘요. 그럼 축복을 보는 눈이 커지죠. 그리고 네 번째, 게을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으려고 할 때 나를 경책해서 언어적으로든 비언어적으로든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 부끄럽게 만들든 아니면 부끄럽게 욕을 하든 내가 게으름을 벗어나 그 행운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도반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른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장소에 도반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도반이 바로 좋은 장소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선스승, 두 번째가 선도반, 세 번째가 선도량입니다. 이 셋은 합치면 뭐라 그러냐면 선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반, 같은 길을 함께 가느니. 스승은 앞에 좀 앞서서 가는 걸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가는 이의 입장에서 보면 선도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이찐 공부했으면 도반처럼 지내자 이래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그냥 도반처럼 지내면 되지. 이제 그러다가 존경심을 잃으면 한 대 이렇게 툭 때리지만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 가지지 않은 존재로서의 좋은 도반은 바로 도량이에요. 그 도량을 내 좋은 도반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행운 수업 38가지 체크리스트 중에 네 번째 체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좋은 도량에 가까이 살아요. 이거는 공덕이에요, 복덕이에요? 네. 그러니까 송덕사가 좋은 도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산청과 진주 사람들은 복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좋은 도량에 가까이 사는데 가까이 안 해요. 가까이 사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틀린 거거든요. 가까이 하는 것은 공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덕과 공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을 갖추는 건 1단계, 공덕을 갖추는 게 2단계, 그 공덕 중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것은 3단계, 이 공덕 중에서도 축복으로 여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잡을 줄 알면 4단계. 이게 바로 행운을 삶 속에서 만들고 실현하는 작운의 4단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작운의 4단계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두 가지 예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쓰레기 좀 주웠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쓰레기 줍는다, 청소 좀 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공간을 청소하는 건 불운을 걷어내는 것이다. 난 왜 이렇게 운이 없나? 청소 안 해서 그래요.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분명히 불운을 걷어냅니다. 타인의 공간을 정리하고 청소한다? 이것은 행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그래서 송덕사 가까이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송덕사 가까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까이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해야 한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한다. 오늘 바른 법을 익힐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적절한 장소에 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